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살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매입 가능할 때 매입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이 남향이니 동향이니 역세권에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하군의 부동산 TV를 운영 중에 있는 하군입니다.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 정책에도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민들 집닭가리 한 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점점 먼 꿈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인들에게 아파트값 계속 오르니 지금 뭐라도 하나 장만해두라고 말하곤 했었는데요. 진지하게 듣고 실행하는 분들도 있었고 당시 시세에도 매입이 힘들어 생각을 접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이제 아파트값 떨어질 테니 두고 보라며 오히려 호통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비해 부산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동되었고 기간별 그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를요. 표본은 해운대구, 중구, 동구, 사하구, 강서구, 북구, 동래구 순으로 잡았고요. 84제곱미터, 구 33평형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각 구마다 2개의 단지를 샘플로 시세를 파악했는데요. 입주한 지 5년 이내의 신축 단지와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구축 단지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시세를 파악하기에 2개 단지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세는 인접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편적 시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므로 해운대 LCT 같은 남한의 시세를 형성하는 단지와 10년 이상 단지 중 재건축 등의 호재에 의해 매매 상승 효과를 보는 단지 또한 제외시켰습니다. 시세 기준은 호가가 아닌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간혹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호가를 시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매물의 가치를 알려면 실거래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플 단지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니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단지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부산의 대장 지역인 해운대구부터 보도록 할까요? 해운대는 해수동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지요. 이는 곧 부산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시세를 형성하는 지역이라는 소리입니다. 롯데캐슬스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하는 단지로 2020년 9월에 입주하였고 8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6억 중반이었던 매매가가 현재 최고 16억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약 2년 만에 10억 정도의 시세 오름세를 보였군요. 그렇다면 해운대의 10년 이상 된 단지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1996년 8월에 입주한 해운대 벽산 아파트를 보도록 할까요? 해운대구 대천로 205번지에 위치하는 880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롯데캐슬스타와 비슷한 세대군요. 준공된 지 25년 된 단지입니다. 2016년 기준 2억 중반대였던 거래가가 현재 최고 6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군요. 두 단지 다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가량 거래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등 외부 요인들을 제외하고 매매가로만 봤을 때 6억을 투자하고 16억을 버는 것과 2억을 투자하고 6억을 버는 것은 체급에서 주는 무게감이 완전히 틀리지요. 가진 자는 더 크게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 예측을 크게 빗나가지도 않지요. 집 하나 알차게 투자하면 팔짝 꽂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는 중구와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입주한 752세대 이편한 세상 부산항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하는 단지인데요. 이 지역은 평지에 속하는 부두 인근 라인들은 대부분 상업지라 아파트들은 산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경사지지요. 언덕 위의 집들입니다. 부산 해안 라인 아파트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이 편한 세상 부산항은 2019년 4억 초반대였던 거래가가 현재 최고 8억 중반대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배가량 올랐군요. 그럼 10년 이상 된 단지를 볼까요?
이 지역은 최근 재개발을 통해 들어선 신축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급이 없었던 터라 연식들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 1997년 8월에 입주한 332세대 영주동 금호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2억대였던 거래가가 현재도 2억대에 거래되고 있군요. 매매가 상승폭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1억 선에 거래가 되었으니 15년 동안 거의 시세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폭만 적용되었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자, 이번엔 사하구로 가볼까요? 사하구는 사상구와 더불어 공단 밀집 지역이다 보니 사실 주거지 입지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강변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좋고 평지가 많아 공단이 아니라 주택이 들어섰더라면 부산 최고의 주거 입지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사하역 비스타 동원부터 보도록 할까요? 513세대에 2021년 1월에 입주한 단지인데요. 2019년도에 4억 중반대의 매매가가 현재 7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군요. 이번에는 10년 이상 된 단지를 보도록 할까요? 1992년 9월에 입주한 2132세대 가락타운 아파트입니다. 16년도에 2억대였던 거래가가 현재 3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큰 오름폭은 아니군요. 자, 서부산으로 가볼까요?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는 명지 오션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요. 현재는 국제신도시 북쪽 델타 에코시티가 건설 중에 있지요. 강서구 자체가 신생도시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젊은 구지요. 2015년 12월에 입주한 737세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1차 아파트부터 보도록 할까요? 2016년에 4억 초반대였던 거래가가 현재 최고 10억까지 찍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래가고 6억에서 7억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단지를 볼까요? 2009년 5월 입주한 1102세대 퀸덤 1차 단지를 보겠습니다. 16년도에 2억 후반대에 매매되다가 현재 4억대에 거래되고 있군요. 공공택지 방식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어 분양 당시에도 주위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데요. 현재 시세 역시 도시 규모나 퀄리티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의 특성상 부산 중심부로부터 먼 외곽에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번엔 부산 북구로 가볼까요? 롯데캐슬 카이저입니다. 2012년 6월에 입주하였고 5239세대로 2016년도에 4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7억 후반대까지 거래되었습니다. 북구의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엔 10년 이상 된 단지를 보도록 할까요? 2002년 4월에 입주한 1280세대 코롱 하늘채 화명 아파트입니다. 2016년 4억대에 거래되었다가 현재 5억대 후반까지 거래되고 있네요. 롯데캐슬 카이저랑 코롱 하늘채의 매매가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군요.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의아하네요. 마지막으로 동래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세의 3대 쭉 해수동 중 하나이지요.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부터 보도록 할까요? 2017년 1월에 입주한 1064세대 단지인데요. 2017년도에 5억대였던 거래가가 현재 12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군요. 이번엔 10년 이상 단지입니다. 2006년 1월 입주한 1149세대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16년도에 4억이었던 거래가가 현재 6억대 후반까지 거래되고 있군요. 해운대와 함께 강세 지역임을 실거래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부산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해수동 등 부산 부동산 강세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 10억대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7억에서 8억 사이에 매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0년 이상 된 단지의 경우 3억에서 6억 선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지난 5년 사이에 신축 단지든 구축 단지든
매매가가 3배가량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향후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분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꾸준히 상승하였고 상승 곡선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20년 이상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시 사실상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단지들도 많습니다. 제 말의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살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매입 가능할 때 매입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이 남향이니 동향이니 역세권에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가 옵니다. 20년 이상 된 단지로 들어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시세 대비 마이너스 P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되팔아 다음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낡은 단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음번엔 더 낡은 단지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언젠가는 꺼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입 벌리고 언젠가 떨어질 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감을 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빠르고 현명하지 않을까요? 집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태어났으면 최소한 내가 들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살아내고 있습니다.